얘들아, 그 학교 교과서에 있는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대표 유형 문제들 선생님 복습 영상으로 다시 한번 급하게 제작하니까 자기 전에 쭉 한번 복습하고 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14번부터 한번 볼게요. 숫자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치?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중요한 거, 무슨 개수, 짝수의 개수. 자, 요것도 많이 했었던 거 한번 봅시다. 먼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할 거야. 선생님 이렇게 자리 2개 필요한 걸 2개 만들어 놓을게.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뭐가 돼야 된대? 짝수가 돼야 된대. 자, 짝수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니? 요 1의 자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요 1의 자리에다가 짝수가 돼야 되면 어떤 것들이 와야 돼? 0 또는 2의 배수가 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0하고 또는 2 이렇게 숫자 카드를 먼저 뭐 해놓을 거야?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숫자 카드에는 선생님께 빗금 쳐놓으라 그랬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맨 뒷자리가 0이 올 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 3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집어넣고 두 번째 2가 올 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자 2가 온다면 2 빼고 또 맨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0 빼고 몇 가지인 거야? 1하고 3 2가지인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야? 3 더하기 2에서 5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5번도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요게 평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3군데가 있으면 색깔이 3개가 나오는데 얘는 색깔이 이렇게 2개가 나왔어. 그치? 그런데 어떻게 골라서 2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냐면 두 부분을 골라서 칠할 거래. 그러면 먼저 요거 뭐 해야 되냐면 요 3곳 중에서 먼저 색칠을 할 2곳을 먼저 뭐 하는 거야? 뽑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3 곱하기 2 나누기 2가 되겠죠. 3곳 중에 2곳 뽑는 거니까 자리 2개 필요해서 3 곱하기 2. 3곳 올 수 있는 거 3가지. 한 곳 골랐으면 나머지 2곳이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중복되니까 나누기 2에서 3곳을 뽑는, 3곳 중에서 2곳을 뽑는 경우의 수가 먼저 3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A 자리와 C 자리를 뽑았어. 그러면 A에 뭘 칠할 수 있니? 빨간색을 칠할 수 있고 C에 노란색을 칠할 수 있고 또 A에 노란색을 칠할 수 있고 C에 빨간색을 칠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3곳을 뽑는 것마다 이렇게 뽑았을 때 색깔 칠하는 경우가 2가지니까 곱하기 2에서 얘 몇 가지인 거야? 6가지. 요렇게 하도록 한다. 알겠니? 자, 먼저 두 부분을 골라서 칠한다고 했기 때문에 3곳 중에 2곳을 뽑은 다음에 그 경우의 수에다가 뭐 한다? 나머지 요렇게 골랐으면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빨, 노빨 2가지 이 뽑은 경우마다 2개씩 생기니까 곱하기 2에서 답은 6 요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선생님이 그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것 중에 99번 이거 오늘도 다시 여러 번 설명했던 거다. 자, 봅시다 한번. 자, A가 지금 어디로 와야 된대? A가 주사위를 던져서 출발해서 어디로 와야 된다냐면 A에 출발해서 이 P라는 점이 D에 와야 된대. 요 D로 와야 된대. 자, 그럼 D로 올 수 있는 경우는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한 만큼 가기 때문에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요 P라는 점이 1칸, 2칸, 3칸. 주사위의 합이 1, 2, 3. 3이 되면 D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경우를 1번 합이 얼마일 때 D가 오는지 구별해 놓으면 합이 먼저 뭐일 때 3일 때 D에 오게 되고 그 다음 또 주사위 눈이 1, 2, 3, 3일 때 4, 5, 6, 7 합이 얼마일 때 또 7일 때 D가 오게 되고 또 세 번째 7까지 왔어. 7, 8, 9, 10, 11 합이 얼마일 때 11일 때 이렇게 합이 3이나 7이나 11일 때 이 P라는 점이 어디에 오게 된다? D에 오게 된다. 자, 그럼 2단계에서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이 경우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재. 자,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를 일일이 찾아야 되죠.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 2가 나오거나 2가 나오고 1이 나오는 경우. 자, 7이 되는 경우는 1이 나올 때 6이 되고 또 2가 나올 때 5가 되고 3이 나올 때 4가 되고 4가 나올 때 3, 5가 나올 때 2, 6이 나올 때 1.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 얘는 2가지. 자, 11일 때는. 자, 1일 때 10은 안 되고, 2일 때 9도 안 되고, 3일 때도 안 되고, 4일 때도 안 되고, 5일 때부터 가능하죠. 5일 때 6, 둘의 합이 11, 그 다음 6일 때 5. 요렇게 얘도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각각의 확률. 얘는 지금 선생님이 구해놓은 얘네들은 뭐야? 경우의 수인 거고, 각각의 확률로 바꿔놓으면 첫 번째 합이 3이 나오는 확률은 주사위 2번 던진 36 중에서 2니까 몇 분의 몇? 18분의 1인 거고요. 두 번째는 36 중에서 6인 몇 가지? 6분의 1인 거고. 자, 세 번째도 36 중에서 2인 몇 분의 몇인 거야? 18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렇게 따로따로 안 나오고 무조건 이렇게 3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올 거야. 자, 각각의 확률은 얘랑 더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뭐랑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얘네들 다 더한 것의 개수. 얼마니? 2 더하기 6 더하기 2.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약분해서 18분의 5.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알겠죠? 얘는 굳이 단계별로 나눠서 한 거고 너희들 바로 확률 문제 물어보면은 36가지 중에서 얘네들의 개수 다 더해서 여기다 써놓자. 그리고 약분해서 18분의 5. 자, 우리 한 번 다 여러 번 설명한 거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훑을게. 자, 125번. 자, 얘도 오늘 설명했었던 거. 자, 현재 P가 0일 때 동전을 3번 던져서 P의 위치가 얼마가 와야 돼? 마3이 오려면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부터 구하자. 기억나죠? 그래서 앞면, 뒷면의 횟수를 각각 쓸 건데 앞면의 횟수를 X번이라고 놓고 뒷면은 총 3번 중에서 앞면이 X번 나왔으면 뒷면은 뭐라고 쓴다? 3 빼기 X 이렇게 써놓자. 그런데 앞면이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얼만큼씩 간대? 1만큼씩 간대고요.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얼마큼씩 2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자.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에서 움직이는 칸수를 뭐 해줘야 돼? 얘네들을 곱해야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X,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 가로하고 3 빼기 X 이렇게 돼서 이 위치가 P의 위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값의 X값을 구해야죠.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방정식 풀면 얘 분배 법칙 써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x는 마 3. x 더하기 2x 3x 마이너스 6 이항하면 여기 플러스 6 붙으니까 3. 그럼 x는 얼마예요? 1이 나오죠. 자, x가 1이라는 건 뭐야? 요 앞면이 나온 횟수가 1, 한 번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얘라는 거는 앞면이 한 번, 그리고 x에다 1 넣으면 뒷면은 3 빼기 1이니까 뒷면이 몇 번 나온다는 거야? 2번 나와야지 위치가 마3이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동전 3개 중에서 첫 번째 동전 앞, 그 다음 두 번째 동전 뒤. 뒷면이 2번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요런 거 한 가지. 자, 이런 게 몇 가지예요? 앞이 여기 있는 거 우리 3가지인 거 알 수 있지만 선생님이 바로 다 쓰면 뒤, 앞, 뒤. 그 다음에 뒤, 앞. 요렇게 총 몇 가지더라? 3가지.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로 나오면 이렇게 3가지 쓰고 만약에 확률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동전 3번 던진 거에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죠. 그래서 만약에 확률로 물어보면 몇 분의 몇? 8개 중에서 몇 가지 나온다? 3가지. 확률로 물어보면 이렇게 쓰고 경우의 수 물어보면 그냥 3가지 이렇게 써본다. 됐죠? 자, 오케이. 자, 105번. 요것도 오늘 수업 시간에 진짜 여러 번 했던 거. 자, 4명 중에서 몇 명 대표를 뽑는데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소정이가 대표에 꼭 뽑혀야 된대. 자, 그러한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확률을 구할 땐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얘 같은 경우 구하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니? 그냥 4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자리 2개 필요해서 첫 번째 대표에 올 수 있는 사람 4명, 그 다음 1명 뽑아놨으면 그 다음 대표 될 수 있는 사람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2. 자, 2개 중복되니까 나누기 2 하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6가지. 그 중에서 소정이가 꼭 뽑혀야 된대. 그러면 소정이가 꼭 뽑혀야 되면
소정이를 뭐 해라? 뽑아놔라. 이렇게 자리에 뽑아놓자. 그러면 요 자리에 그 다음 대표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소정이 빼고 몇 명인 거야? 3명인 거죠. 그래서 소정이가 뽑힐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래서 이 확률은 전체 6분의 3 해서 답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었던 거.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107번도 오늘 설명 많이 했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학생이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학생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앉아야 된대? 이 4명 중에서 자, 몇 명만 2명은 자기 번호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 뭐래요? 2명은 다른 번호에 앉아야 된대.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아주 중요하댔어. 첫 번째 뭐부터 하라 그랬어? 아, 자기 번호에 앉는 뭐 뽑기? 2명 뽑기부터 하랬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 요 4명 중에서 몇 가지인지 2명 뽑기를 하면 4 곱하기 3, 2명 뽑기는 나누기 2 해서 몇 가지 나와? 6가지가 나와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만약에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자고. 만약에 1번 학생하고 2번 학생이 요렇게 자기 자리에 앉게 됐대. 그치? 그러면 나머지 2사람은 어떻게 앉는 경우밖에 없어? 남의 자리에 앉게 되는 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예요? 6가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한 개만 하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학생이 있어. 그럴 때 이렇게 자리가 만약에 5개가 있어요. 그래서 5명 중에 만약에 2명이 자기 자리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된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뽑는 거야? 자기 번호에 앉는 2명부터 뽑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니? 5명 중에 2명 뽑기니까 5 곱하기 4 나누기 2한 얼마예요? 먼저 10이 나와. 10가지가 나와. 그래서 얘도 예를 들어서 자, 자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이렇게 2명이라고 쳐봐.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 그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3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누구야? 4번하고 5번이야. 그럼 만약에 3번 자리에 4번이 앉을 경우 4번 자리에는 누가 앉을 수밖에 없어? 요 자리에는 3번이 만약에 여기 오면 여기 5번이 오니까 요 자리는 3번이 못 와요. 그래서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누구야? 5번밖에 없고 그래야 애가 3번이 앉을 거야. 또 마찬가지로 요 자리에 5번이 앉을 경우 지금 누구만 남아? 3번, 4번만 안 남는데 요 자리에 4가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3이 올 때 요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 4. 요 2가지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10가지마다 남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2가지씩 생기기 때문에 이거 뭐 하랬어? 곱해서 몇 가지? 아까 외워놓으라고 했다 이거. 20가지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 그래서 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것까지 외워놓랬지. 만약에 6명 중에서 2명이 자기 번호에 앉고 나머지는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 이거 너무 따지는 게 많으니까 그냥 선생님 뭐 해놓으랬어요? 외워놓으랬죠. 그래서 2명 뽑기 하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6명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4명이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긴다? 9가지가 생긴댔어.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9에서 얼마? 135 외워놓으라고 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아까 다시 한번 직보 때 정리했던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번. 자, 주머니 문제. A 주머니랑 B 주머니가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 주머니, 뒷면이 나오면 B를 택해서 임의로 공 하나를 꺼낼 때 꺼낸 공이 무슨 공일 확률? 검은 공일 확률. 자, 요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뭐 하겠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를 택하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뭐를 택하는 거야? B를 택한 다음에 무슨 공이 나와야 돼? 검은 공이 나와야 돼. 경우는 이렇게야. 맞니?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동전 하나를 던지잖아.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이면 어디를 택해? A를 택해. 그러면 A에서만 보는 거죠. 자, A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검은 공.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5개 중에 3개니까 5분의 3. 그래서 얘는 10분의 3일 확률. 됐죠? 또 뒷면이 나오면 자 뒷면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그럼 뒷면이 나오면 누구를 선택한대? B를 선택한대. 자 B 주머니는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B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몇 중에 몇이야? 3개, 2개 있으니까 5분의 2. 그래서 얘는 몇 분의 몇? 10분의 2. 이렇게 경우를 나눈 경우는 약분하지 말랬어. 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얘네 둘이 뭐 해줘야 되니까? 더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5이므로 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자, 요거 선생님 다시 오늘 설명 안 한 것 같네. 요것도 꼭 다시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설명했었어요. 자, 그다음 116번. 자, 요거 봅시다. 다음과 같은 길이 있을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이거 어떻게 해라? 학교에서 서점을 거쳐 가는 방법이 있고 도서관을 거쳐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이 경우 한 번 하고 이 경우 한 번 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댔어. 자, 그럼 얘는 학교에서 서점까지 길이 두 가지고 서점에서 집이 두 가지니까 이거 두 개 뭐 해줘라? 곱해줘라. 그게 서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 가는 경우는 여기 길 몇 가지? 세 가지. 아니, 여기 길 세 가지. 그리고 요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 세 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갈 수 있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와 세 가지를 더해서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나왔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22번. 자, 얘도 잘 보면, 자, 풍선이 터진다는 건 어떻게 돼야지 풍선이 터진댔어? 자, 두 사람이 지금 다트에 명중을 시킬 건데, 풍선은 언제 터져요? A가 명중을 시킬 수도 있고, B가 명중을 시킬 수도 있고, 둘 다 명중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경우를 세 가지나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풀자. 어떻게 푼다? 풍선이 터지지 않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뭐 하자? 1에서 빼자.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훨씬 더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선이 터지지 않을 확률은 자, A가 풍선을 터뜨릴 확률, 명중률이 5분의 2니까 터지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얘를 빼서 5분의 3. 자, 얘도 터지지 않을 확률 몇 분의 몇? 3분의 2. 반대로 그럼 이거를 누구에서 빼라? 1에서 빼라. 그럼 얘네 둘이 약분이 되니까 1 빼기 5분의 2가 되고 답은 5분의 5에서 5분의 2 빼니까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번. 현중이와 은중이가 가위바위보를 한대. 자, 가위바위보 잠깐 한번 정리해보자.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 문제. 자, 그때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랬어요? 가위 낼 때 가위, 바위 낼 때 바위, 보 낼 때 보. 몇 가지? 세 가지. 기억나죠? 그리고 승부가 나는 경우. 이거 몇 가지야? 총 경우의 수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 문제는 두 사람이 먼저 가위바위보 하는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니? 전체. 한 사람이 내는 게 세 가지. 그 다음 사람이 내는 거 세 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9가지야. 그 중에서 비기는 경우가 세 가지인 거고, 승부가 나는 건 몇 가지인 거야? 6가지인 거다.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A랑 B 중에서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돼. A나 B 둘 중에 이기고 지는 것밖에 있는 게 아니라 비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B가 이길 확률 2분의 1 이러면 안 돼요. A가 이길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야? 9분의 3인 거예요. 얘가 가인에서 이기거나 바인에서 이기거나 본에서 이기거나.
얘도 몇 가지야? 이길 확률 3가지이기 때문에 얘도 9분의 3. 그래서 각각의 A가 이길 확률 3분의 1, B가 이길 확률 3분의 1. 오케이? 요것도 기억한다. 선생님이 일단 빨리 설명하려고. 선생님도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두 번째 승부가 나야 된대. 얘들아, 그럼 두 번째 승부가 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었죠? 두 번째 승부. 얘는 첫 번째는 뭐 하고, 첫 번째는 비기고, 그 다음 두 번째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승부가 나야 되는 거야. 두 번째에 승부가 난다는 건 첫 번째는 비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에 비길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비기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9분의 3. 그리고 두 번째는 승부가 나야 돼. 승부가 나는 거 몇 가지? 6가지. 이거 두 개 뭐 해주는 거야? 곱해줘야죠. 그리고니까.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얘는 9분의 2더라. 됐죠? 자, 그 다음 124번. 얘도 A, B에서 임의로 빵을 하나씩 꺼낼 때 같은 종류의 빵을 꺼내야 된대. 자, 같은 종류의 빵을 꺼낸다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 A에서 팥을 꺼낼 때 같은 종류니까 B에서도 팥을 꺼내야 되고, 두 번째, A에서 크림을 꺼내면 B에서도 크림을 꺼내야 돼. 자, 됐니? 자, 그럼 A에서 팥을 꺼낼 확률은 전체 A에 몇 개 있어요? 27개 있죠. 그 중에서 팥 몇 개? 12개. 또 B에서 팥을 꺼낼 확률 전체에도 B에 몇 개 있어요? 27개 중에서 팥 몇 개? 18개. A에서 팥을 꺼내고 그리고 B에서 팥을 꺼내니까 이거 두 개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자, 곱할 때는 얘네들 약분해서 곱한다. 자, 얘네들 약분하면 3, 9, 27, 3, 4, 12. 그 다음 얘도 약분하면 얘는 9로 약분할게. 9, 3, 27, 9, 2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27분의 8 되고요. 자, 두 번째 A에서 크림을 꺼낸대. A에서 크림 꺼낼 확률 27분의 몇? 15. 사실 얘가 9분의 4니까 여기 바로 9분의 5 해도 되는데 그냥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또 할게요. 27분의 얘 얼마? 크림? 9. 그래서 얘가 3분의 2면 여기는 3분의 1일 거야. 자, 하지만 너희들은 또 그렇게 하면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또 약분할게요. 그러면 3, 5, 15, 3, 9, 27. 9로 약분하면 9, 1은 9, 9, 3, 27. 실제로 9분의 4니까 9분의 5, 3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얼마? 27분의 5. 그래서 마지막 얘네 둘은 뭐 한다?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더해서 얼마예요? 27분의 아이고 27분의 8 더하기 5 얼마? 13.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단 한 번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자. 네.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오케이. 자, 이제 110번. 금액. 자, 얘도 선생님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한번 다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각각 몇 개 있대요? 각각 2개 있대요. 2개씩 있을 때, 자, 요게 포인트야. 자, 몇 개 이상 사용한다? 1개 이상 사용한다. 얘는 반드시 안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야? 2개.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2가지. 100원짜리도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2가지. 500원짜리도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2가지. 그래서 전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더라? 8가지더라.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각각 2개씩 있는데 1개 이상 사용한다는 말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단 0원은 제외한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어떻게 풀라 그랬어? 얘네들이 2개씩 있지만 지불할 수 있는 총 금액이기 때문에 10원짜리를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 사용하거나 안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마찬가지로 100원짜리를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 사용하거나 안 사용하는 경우까지 세 가지. 500원짜리를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 사용하거나 안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 그렇지,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한 다음에 그러면 27가지가 나오잖아. 그런데 단 0원은 제외한다니까 10원짜리 안 사용하는 경우, 100원짜리 안 사용하는 경우, 500원짜리 안 사용하는 경우인 한 가지를 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한 개 이상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 사용하는 거나 두 가지. 두 가지를 곱하는 거고 얘는 지불할 수 있는 총 금액이니까 얘가 두 개 있더라도 10원짜리를 한 번 사용, 두 번 사용, 안 사용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해서 푼다. 그리고 또 금액 문제 이런 거 있죠.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각각 두 개씩 있을 때 600원 만드는 거. 이렇게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뭐 해라? 큰 금액부터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가 개수 쓴 다음에 뭐 한다? 600원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 600원은 좀 그렇다. 800원 만든다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러냐. 800원을 만든다 그러면 얘 두 개 사용할 때 그치? 그 다음에 얘 두 개 사용할 때 얘는 한 뭐 10개 있어야겠다. 얘 10개 사용할 때 이렇게 표 그려서 했었던 거 기억나지? 자, 이렇게 금액이 지정돼 있는 거는 표 그려서 모든 경우를 다 찾아야 되고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다 안 찾아도 된다는 거. 요거 잠깐 한번 다시 짚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확률에 개념 문제가 나올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것도 자주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이렇게 안 써지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일단 P의 범위, Q의 범위 둘 다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상 1 이하. 얘도 0 이상 1 이하 될 수 있는 거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0 이상 1 이하가 다 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나온다. P가 0일 때 P가 0일 때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뭐 요런 문장이 있을 때 얘들아 P가 0일 때라는 건 얘랑 짝꿍은 뭐야? P가 0이면 무조건 Q는 1이어야 돼. 왜? P 더하기 Q는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P가 0이면 Q는 1인 거야. 그럼 P가 0이라는 건 Q가 1이라는 거야. 그럼 Q가 1이라는 건 뭐야?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기 때문에 P가 0이라는 거랑 Q가 1이라는 건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야? Q가 1이라는 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얘가 1이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00%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또 만약에 P가 1일 때 사건은 이것도 반드시가 이상한데 절대라고 해야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얘 P가 1이라는 건 뭐야?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이잖아. 그럼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야?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 너희들 마지막까지 이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중요했던 선생님이 확률 문제 한번 쭉 다시 정리했거든. 그래서 아무튼 너희들 내일 최선을 다하고 문제 잘 읽고 아는 거 확실하게 해서
시험 끝나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